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의외로 레알 영어 조정식입니다. 3월 모의고사 총평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고3 여러분들 정말 시험 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부터 먼저 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N수생 여러분들께 조금 먼저 말씀 좀 드리면 저는 그래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영어는 충분히 N수생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강의를 듣는 건 차치하더라도 무조건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문항에 대한 총평을 좀 해보자면 이랬을 거예요. 좀 어떤 느낌이 좀 들었냐면 이번 모의고사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나치게 쉬웠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학생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무난했다 혹은 이제 어려웠다 두 개로 좀 갈라질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시험지를 딱 받고 대본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조금 놀랐던 게 뭐냐 듣기 상당하겠다였습니다. 듣기 때문에 멘탈 깨진 학생들이 좀 많을 거예요. 듣기 때문에 멘탈이 깨진 학생들이 좀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선생님이 이제 특히나 고3 학생들을 고2 모의고사까지만 치다가 오늘 고3 모의고사 치면서 듣기가 어려워졌다 싶어서 마음고생 되게 많이 하신 분들 많을 텐데 쌤 듣기는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지나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항상 평가원께 교육청 거보다는 듣기가 오히려 더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원래 듣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평가원보다. 실제로 또 수능보다도 교육청 모의고사가 듣기는 좀 압도적으로 좀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듣기가 앞으로 어려워질지는 좀 모르겠지만 요번에 듣기에서 좀 점수가 좀 나갔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겸허하게 반성하시고 제발 부탁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이번에 시험은 내 실력이 아닐 거야.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조금 앞으로 듣기 공부를 좀 차근차근 해야 되겠다라고만 마음 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요거 듣기는 좀 약하셨던 분들은 학습을 좀 지속을 좀 하세요. 요 정도가 좀 교훈인 것 같아요. 지속하실 때 선생님 교재를 뭘로 쓸까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뭐 기출도 기출이지만 EBS 나오는 듣기 교재 있죠? 네, 그걸로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일단 듣기에 대한 제 총평이고요. 나머지 이제 독해 파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듣기보다는 독해 파트를 가르치는 강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휘 얘기부터 먼저 좀 할게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휘 자체의 난이도가 작년 수능보다 많이 뛰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항상 이제 우리의 기준은 작년 수능이고 작년 11월 모의고사니까. 그러니까 자체 난이도 상승은 없는데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좀 얼토당토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약간 이제 어학적인 센스를 요구하는 덩어리 표현들이죠. 덩어리 표현들. 예컨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별거 없는데 이제 사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29번 문제에서 street level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라든가. 가만 보면 street 알고 level 알잖아요. 근데 합쳐놓으니까 뭔가 이제 갑자기 덜컥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다고. 특히나 이제 어휘 문제 같은 데서 이런 게 나오면. 혹은 이제 39번에 뭐 bargain 이라는 표현이 strike라는 말과 붙어서 나왔다고요. 이런 것들. 스트라이크 뭐 때리다 치다 충격 주다 잘 알고 있고 바겐 뭐 뭔가 이제 가격 할인 뭐 바겐 세일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합쳐지니까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휘는 공부하실 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이게 평가원 모의고사는 아닙니다만은 올해 EBS 제가 전지문 강좌 촬영을 시작했잖아요. EBS 강의를 보더라도 어휘는 좀 덩어리 표현 자체를 어렵게 주는 경우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냐면 앞으로 어휘는 어휘 자체로 단어장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구문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는 게 확실한 해결책이 조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컨대 어떤 어휘장을 보더라도 스트리트 레벨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구문을 보다 보면 이렇게 대시로 엮여있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중간에 하이픈 해가지고 연결된 단어들은 전부 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 합쳐진 형용사가 되는 거야. 스트리트는 거리가 되고 레벨 하면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스트리트 레벨 하면 길거리 수준의 뭐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뒤에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 나오는데 원래 기반 시설이라는 게
되게 이제 큰 범위잖아요. 뭐 고속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트리트 레벨 인프라스트럭처라면 기반 시설이긴 한데 막 그런 거대한 담론의 그런 것들은 아니고 그냥 이제 길거리에서도 볼 수 있는 기반 시설들, 전봇대라든가 전신주라든가 그런 것들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trike the bargai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bargain이라는 말 자체가 협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약속이란 뜻, 뭐 이런 뜻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strike가 제가 충격을 주다 그랬잖아요. 근데 strike는 뭐냐면 정확하게 그 장소에 딱 하고 꽂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구에 스트라이크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스트라이크 바겐 하면 어떤 약속의 타협에 정확하게 도달하다 해서 협상을 하다, 체결하다, 뭐 이 정도 타협하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겐이라는 단어의 뜻만 공부한다고 스트라이크라는 단어의 뜻만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휘 공부는 항상 구문을 통해서 좀 학습을 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구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문 얘기를 좀 하자면 작년 3월부터 좀 두드러진 패턴인데 저는 이 부분에 이제 작년 수능을 좀 많이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장 호흡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고2 11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문제는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구문을 중심으로 영어 공부를 충실히 하셨던 학생들은 무난하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다른 형태의 영어 공부를 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독해를 되게 집중해서 하셨다거나 특정 유형에 대한 문제풀이를 많이 하셨다거나 하신 분들은 이거 뭐지? 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문장 호흡이 굉장히 길고 이게 단순히 호흡이 긴 것뿐만 아니라 막 병렬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복잡한 문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순간적으로 내용 파악이 힘든 문장들이 조금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한 번에 딱 보고 난 다음에 과연 학생들이 이걸 한눈에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확실히 제가 작년 론칭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말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론칭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구문에서 주어 동사를 찾는 거 물론 이제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문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학습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파악을 위한 구문 학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해결책입니다. 노란색으로 적었어야 되는데.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문제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독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좀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오네요. 이거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럴지 잘 모르겠습니다. 빈칸 유형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치고 이제 시험지가 5시가 조금 넘어서 올라왔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는 그때 돼서 이제 시험지를 받아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5시쯤 돼서 학생들한테 문자가 왔길래 시험지 사진을 보내줘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올라오기 전부터 이제 학생들한테는 사진으로 5시 좀 넘어서 받긴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게 모의고사 당일 5시 55분입니다. 거의 이제 라이브처럼 시험지 한번 쓱 보고 이제 바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느낌을 딱 받았냐면 시험지를 딱 받자마자 저희는 난이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빈칸부터 봤어요. 빈칸을 딱 보니까 평이하네라고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아마 이러셨을 거야. 지문 자체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선지가 너무나 명확해서 문제가 좀 쉬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헷갈리는 오답 선지가 없어. 그냥 지문 두루뭉술하게 이해해도 대충 답은 찾을 수 있도록 문제가 나왔어요. 그쵸? 네, 저는 이제 어디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거 운이 좋았던 거잖아. 요번만 선지가 좋게 나왔던 거. 지문이 조금 힘들었던 학생들 이거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빈칸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문제들의 난이도가 상당히 뛰었어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보였던 거. 요지 주제 제목, 대입학.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항. 그쵸? 그리고 문장 삽입도 문장 삽입이지만 순서. 여기가 난이도가 상당히 뛰었죠. 그쵸? 근데 여기 순서를 제외하면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지문에 대한 이해력 이걸 강화하기 위한 학습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요렇게 조금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번 3월 모의고사가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되게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는 평가원이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낸 모의고사일 뿐이니 앞으로 평가원 모의고사를 6월과 9월 달에 조금 더 지켜봐야 2019학년도 수능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3월 모의고사의 메시지는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냥 학문으로서 영어를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언어로서 영어 자체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를 알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풀이를 위한 스킬 이런 것들보다는 근본적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는 거죠. 단어 자체의 난이도를 엄청 높인다기보다는 실제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계속해서 묻는 것들이 많아 보인다는 거죠. 듣기의 난이도가 올라간 것도 그런 맥락으로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말이 어떤 건지 좀 이해 가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총평 마무리해보면요. 듣기 좀 약하셨던 학생들은 쫄지 마시고 학습 계속하세요. 듣기는 독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점수를 올리기 쉬운 영역이고 하니까요. 그리고 독해 부분은요. 어휘를 그냥 물론 이제 어휘를 그냥 단순 암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 반드시 이제 문장 내에서 어휘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학습도 병행을 하시길 바란다는 점. 그래서 그 단어장을 앞으로 구매를 하시더라도 예문이 풍부한 단어장 이런 것들 중심으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장 호흡이 기니까 이제 주어 동사를 찾고 정확하게 구조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독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빈칸은 난이도가 내려가고 나머지 유형들 난이도가 올라오면서 평이하게 조금 맞춰진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항들별로 난이도가 다 비슷비슷해지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훨씬 더 뜁니다. 왜냐면 빈칸은 우리가 어려울 거라 기대하고 들어가거든. 근데 주제 제목 요지가 어려울 거라 생각 잘 안 하시잖아. 근데 22번부터 빡 하고 때리는 거야. 특히나 22번 선지가 되게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 근본적인 지문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을 조금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EBS를 통해서도 충분히 학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 뭐 EBS가 됐든 기출이 됐든 이제 고3이냐 N수생이냐에 따라서 본인한테 맞는 커리큘럼을 딱 잘 선택하셔서 명확하게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도 이런저런 문자를 받고 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이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 캐스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3월 모의고사를 치고 난 다음에 영어 때문이든 다른 과목 때문이든 한 번쯤 좌절을 경험하신 분들, 뭐 그걸로 좋습니다. 수능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능에서 이렇게 뒤통수 맞았으면 큰일 납니다. 그냥 절대평가로 영어를 조금 안이하게 생각했던 본인을 반성하는 계기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신다 앞으로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할 만한 문제 중에 22번, 28번, 29번, 36번, 39번 이 5개의 주요 문항에 대한 촬영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나머지 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 촬영을 다 추가로 업로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부터 먼저 좀 보고 한 다음에 본인이 좀 잘못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 아니했나 반성하시고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의 미래는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11월이죠. 지금이 아니라. 3월 모의고사는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대로 잊고 다만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만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감사해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같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